서울의 번화가는 언제나처럼 활기로 넘쳐났지만 그날 밤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축축했다. 빗줄기는 거침없이 쏟아져 내렸고 회색빛 아스팔트 위에는 도시의 번잡함이 빗물과 뒤섞여 끈적한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강주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비틀거렸다. 그의 심장은 마치 낡은 기계처럼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은 이제 그에게 익숙한 통증이 되어버렸다. 그는 지독한 피로와 현기증 속에서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강준 씨,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강준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의 눈앞이 흐릿해졌고 세상이 회색빛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듯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비서에게 먼저 가세요 라고 말하고는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심장이 쿵쿵쿵 불규칙한 리듬으로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네 강준.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형이었다. 그는 우산을 쓴 채 강준의 앞에 섰다. 이런 모습으로 만날 줄은 몰랐는데 항상 최고였던 네가 바닥에 쓰러진 모습을 보니 기분이 꽤 좋군. 형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강준에 대한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이대로 죽어가도 아무도 모를 거야.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강한 그룹도 이제 곧 내 손에 들어올 테고. 그는 차가운 웃음을 남기고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강준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함께 그의 시야는 완전히 암전되었다. 그는 차가운 빗물 위로 쓰러졌다. 그의 의식은 마치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5년 전 자신을 구해준 소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목에 있던 별 모양의 붉은 흉터. 희미하지만 강렬했던 그 기억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 희미한 빛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한 소녀였다. 지우였다. 그녀는 한 손에 배달음식 봉투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낡은 우산을 든 채 뛰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지우의 어머니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고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해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책임감의 무게로 무거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을 잃지 않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지우는 너무 서두른 탓에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다. 빗물이 고인 바닥에 넘어지면서 배달음식 봉투가 터졌고 그녀는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빗속에 쓰러져 있었다. 지우는 처음에는 그를 노숙자로 생각했지만 그의 깔끔한 정장 차림을 보고는 이상함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남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응급구조대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남성 한 분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녀는 남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다시 한번 힘을 주어 그를 일으켰고 그때 그녀의 목에 있던 별 모양의 붉은 흉터가 드러났다. 강주는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그는 그녀의 목에 있는 흉터를 똑똑히 보았다. 5년 전 그가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자신을 구해준 소녀의 흉터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그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우는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기쁨에 겨워했다. 괜찮으세요? 제가 응급구조대 불렀어요.
그때 어디선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건 형이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형이는 강준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이런 곳에서 구세주를 만났나 보군. 하지만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이야. 감히 내 앞길을 방해해. 형이는 지우에게 다가서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자를 당장 여기서 치워버려. 형이의 부하들은 지우를 향해 다가섰다. 하지만 강준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감히 그녀에게 손대지 마. 그의 눈빛은 불타는 듯이 강렬했다. 형이는 그런 강준의 모습에 경악했다. 네가 감히 아직도 당신은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지우가 용감하게 형이에게 맞섰다. 이분은 아픈데 왜 내버려 두고 가세요?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불의에 맞서는 강한 용기가 담겨 있었다. 형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었다. 이런 하찮은 배달부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형이는 손을 들어 지우의 뺨을 때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강준이 그의 손을 막았다. 강한 그룹의 후계자에게 손대는 건 용납할 수 있지만 내 은인에게 손대는 건 용서할 수 없어. 강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이 강렬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테니까. 형이는 강준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흥 두고 보지. 어차피 네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니까. 형이는 부하들을 이끌고 차에 올라탔다. 그의 차는 빗물을 튀기며 빠르게 사라졌다. 형이가 사라지자 강준은 다시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지우는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아 그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정말로?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강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5년 전에 나를 구해주었죠.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강준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처음 뵙는데요. 강준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준 은인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나는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지우는 강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내 운명이야. 강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를 믿어준다면 내가 당신의 어머니 병원비를 전액 지원할게. 그리고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거야. 지우는 강준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이 나를 믿을 때까지 당신을 설득할 거야. 강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그의 눈을 보며 결심했다. 그녀는 강준의 손을 잡았다. 알겠어요. 당신을 믿을게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차가운 빗줄기는 멈추고 희미한 달빛이 그들을 비추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차가운 빗줄기가 멈추고 새벽의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지우는 눈을 떴다. 부드러운 침대 시트와 은은한 향기,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주변 환경에 그녀는 잠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준이 들어왔다. 그는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깔끔하고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딘지 모를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일어났군요. 강준이 말했다. 어젯밤은 푹 쉬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는 어디죠? 내 집입니다. 강주는 짧게 대답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제부터 강지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신인 배우가 될 겁니다. 지우는 강준의 말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배우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 없는데요. 강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저 내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니도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지우는 강준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강준이 준비한 연기 스쿨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웠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다. 강준은 그녀를 위해 최고의 선생님들을 붙여주었고 그녀의 재능은 빠르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강준이 소개해준 언론사를 통해 신인 배우 강지우로 소개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신비로운 배경에 주목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그녀는 여러 광고와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았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언니를 만나는 날이 왔다. 언니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수진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였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우는 수진을 보자마자 자신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수진은 지우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분위기는 지우와는 전혀 달랐다. 수진은 지우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랜만이네. 내 동생아. 지우는 수진의 목소리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언니,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 수진은 비웃으며 말했다. 기억하지 못할 리가. 네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쳤는데. 하지만 뭐 괜찮아. 이제부터 네가 나를 대신하게 될 테니까. 수진은 지우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지금 임신 중이야.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내 커리어는 끝장이야. 그래서 네가 필요해. 네가 나를 대신해서 활동해야 해. 지우는 수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언니를 대신하라고. 그래, 네가 내 자리를 대신해. 나는 네 어머니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할게. 네가 내 말을 잘 듣는다면 네 어머니는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될 거야. 지우는 수진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수진의 이기적이고 냉정한 태도에 실망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결국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지우는 강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강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저는 언니를 대신해야 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강준은 지우의 눈을 보며 말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을 지지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수진이 아니에요. 며칠 후 지우는 수진의 대역으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는 많은 연예인들과 언론인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수진의 오랜 라이벌인 한결도 있었다. 한결은 지우를 보자마자 비웃었다. 어머 수진아,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오늘은 얼굴에 힘을 좀 줬네. 하긴네.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면 노력 좀 해야겠지. 지우는 한결의 조롱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강준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결은 강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준 씨. 그냥 수진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 좀 하던 참이었어요. 강준은 한결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내 약혼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진은 앞으로 강한그룹의 새 얼굴이 될 겁니다. 함부로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강준의 말에 한결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강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수진에게 복수할 기회를 잃었다는 생각에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날 밤 한결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너 정말 바보구나. 감히 나를 속이려고 해.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수진은 한결의 말에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내게 거짓말한 적 없어. 네가 아니라는 거 다 알아. 너는 지금 강준 씨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네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지금 가짜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수진은 한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네가 어떻게 알았냐고 네 남자친구인 태민이 내게 다 말해줬거든. 그는 너에게 복수하고 싶어해. 너는 그를 배신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게 약점이 잡힌 거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네 모든 비밀을 강준 씨에게 폭로할 거야. 수진은 한결의 협박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제 한결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한편 강준의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강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당신에게 감사해요. 강준은 지우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감사해야 할 필요 없다고 말했잖아요. 당신은 내 은인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보답할 뿐입니다. 지우는 강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강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준에 대한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수진이라는 가면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강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강준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은 지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매일 밤 거울 앞에 서서 가면 뒤에 숨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강준은 그녀를 수진으로 알고 사랑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그에게 이끌리고 있었다. 이 사랑은 거짓 위에 쌓인 모래성 같았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감정이었다. 지우는 죄책감과 함께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과연 이 가면을 벗고 강준 앞에 설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거짓된 행복 속에서 영원히 숨어 살아야 할까? 새로운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 그녀의 상대역은 한류 스타 이서준이었다. 서준은 수진의 오랜 팬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촬영장에서 시종일관 친절하고 다정하게 지우를 챙겼다. 하지만 지우는 서준의 친절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의 눈빛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수진을 향한 맹목적인 애정과 집착이 서려 있었고 그것은 지우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촬영이 진행될수록 한결의 견제는 더욱 심해졌다. 한결은 수진의 연기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스태프들 앞에서 지우를 망신주려 했다. 한결은 지우를 향해 연기가 왜 그래? 너는 연기 천재 수진이 아니잖아 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촬영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숙소로 돌아온 지우에게 강준의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촬영은 힘들지 않았어요. 강준의 목소리는 그녀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했다. 네, 괜찮아요.
지우는 애써 밝게 대답했다. 오늘도 일찍 퇴근 못하셨죠?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강준의 목소리에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내일 저녁 유geb씨 한강공원으로 와줄 수 있어요. 지우는 강준의 제안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에게 이끌리는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수진을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사랑이 자신에게도 향하는 것만 같아 불안하면서도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다음 날 저녁 지우는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평범한 캐주얼 복장으로 나섰다. 평소 수진이 입는 화려한 옷 대신 자신의 본 모습에 가까운 옷을 선택했다. 강준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지우가 오기 전까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서 와요. 강준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혹시 추울까봐 겉옷도 가져왔어요. 강준의 다정함에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강준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세요. 늘 저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강준은 지우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는 지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눈빛은 그가 알고 있는 수진의 눈빛과는 전혀 달랐다. 수진은 늘 화려하고 도도했지만 지우의 눈빛은 순수하고 따뜻했다. 강준은 지우의 눈을 보며 5년 전 자신을 구해준 소녀를 떠올렸다. 그 소녀의 눈빛도 이처럼 순수하고 따뜻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씨 때문이에요. 강준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의 모든 것이 좋아요. 강준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감싸는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지우는 강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그에게 이끌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속이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강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만약 모든 것을 말하게 된다면 그가 자신에게서 떠나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때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강준과 함께 있지.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오늘 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강준에게 오늘 밤을 함께 보내자고 해. 오늘 밤이 지나면 강준은 완전히 내 것이 될 거야. 지우는 수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언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유는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돼. 네 어머니 병원비가 아깝지 않다면 내 말대로 해.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수진의 이기심에 절망했다. 그녀는 강준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수진의 지시대로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과 강준의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의 용서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강준에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강준 씨, 저 오늘 밤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준은 지우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정말요, 강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도 그래요. 강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강준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함께 강준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지우는 그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집에 도착한 후 강주는 지우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다. 그는 지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우 씨,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해야 해요. 강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지우는 강준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비밀이요? 사실 나는 5년 전에 당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절벽에서 떨어지려는 나를 구해주었죠. 당신의 목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를 보고 나는 당신이 내 은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우는 강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를 속였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당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나는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아닌 당신 자신을 사랑합니다. 강준의 고백에 지우는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당신을 속였어요. 나는 수진이 아니에요. 나는 수진의 쌍둥이 동생 지우예요. 강준은 지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당신이 왜 지우예요? 나는 수진의 부탁을 받고 당신을 속였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속였어요.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강준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지우의 눈을 보며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우는 강준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강준 씨,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준은 지우의 손을 뿌리쳤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거짓말 당신은 내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나를 속였어요. 당신은 나를 이용했어요. 강준은 지우에게서 등을 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서 영원히 떠나버릴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날 밤 강준은 지우를 남겨두고 집을 나섰다. 그는 차를 몰고 아무 목적지 없이 밤거리를 헤맸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복잡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과연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강준의 집을 나선 지우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빗속을 헤매다 결국 작은 모텔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빗물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강준의 차가운 눈빛과 비난 섞인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그는 그녀의 진심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왜 거짓말을 시작했을까? 왜 가면을 쓰고 그의 곁에 머물렀을까?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강준과 함께 있지 않아. 수진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강준이 너를 버렸다고. 너 정말 바보구나. 너는 그를 놓치면 안 돼. 강한그룹의 후계자를 놓치면 안 된다고. 언니, 나를 그냥 내버려둬.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어. 지우는 절망적으로 말했다. 네오는 네 어머니를 생각해야지. 네 어머니의 병원비를 누가 내줄 거라고 생각해. 강준이 아니면 누가 네 어머니를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는 나에게 돌아와야 해. 우리는 다시 함께 강준을 속여야 해. 수진은 지우를 압박했다. 지우는 수진의 이기심에 절망했다. 그녀는 수진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진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톱스타 수진 강한그룹 후계자 강준을 배신하고 유부남과 밀회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기사 속에는 지우가 태민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사진 속의 남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수진이 자신에게 임신했다고 말한 그 남자였다. 그는 수진의 오랜 연인이었던 태민이었다. 그는 지우를 수진으로 착각하고 그녀를 스토킹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강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강준의 집으로 향했다. 강준은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지우를 맞이했다. 변명할 거라도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준 씨, 오해예요. 저는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준은 비웃으며 말했다. 오해라고? 사진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당신이 이 남자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임신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제 언니의 옛 연인이에요. 지우는 절규했다. 강준은 지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신이 나에게 한번 거짓말을 했으니 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강준의 말에 지우는 절망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집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때 태민이 지우의 앞에 나타났다. 오랜만이네 수진아. 그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다. 왜 나를 피하는 거야?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네가 강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지우는 태민의 말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당신이 아니에요. 나는 지우예요.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둬. 태민은 지우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지우는 태민의 차 안에서 몸부림쳤다. 그녀는 태민의 차에서 탈출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태민은 그녀를 어느 외딴 곳에 있는 창고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형이와 한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와 수진아. 형이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네가 강준에게서 빼앗은 강한그룹의 비밀 문서를 우리에게 넘겨준다면 우리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로 만들어줄게. 지우는 형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저는 강한그룹의 비밀 문서를 훔치지 않았어요. 형이는 지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강준이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아니면 누가 그 문서를 훔쳤겠어. 형이는 지우를 감금했다. 네가 그 문서를 넘겨줄 때까지 너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한편 강준은 태민과 지우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강준의 비서가 찾아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민과 형이가 강한그룹의 비밀 문서를 훔쳤습니다. 강준은 비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어떻게 내가 그 문서를 아무도 모르게 보관해 놓았는데. 강준은 곧바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가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민과 형이의 음모에 휘말린 것이었다. 강준은 곧바로 지우를 찾아 나섰다. 그는 그녀를 구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구하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다. 강준은 경찰에 신고했다. 태민과 형이가 강한그룹의 비밀 문서를 훔쳤습니다. 그들이 지금 한 여성을 납치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지우입니다. 경찰은 강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강한그룹 후계자님, 저희에게 장난치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 강한그룹의 비밀 문서를 훔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강준은 경찰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혼자서 지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와 함께 태민과 형이의 행방을 쫓았다. 한편 창고에 갇힌 지우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강준이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영원히 여기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창문이 들어왔다. 창문은 작았지만 그녀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우는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저는 강지우예요. 저는 지금 납치되었어요. 경찰은 지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강지우 씨, 저희에게 장난치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 당신의 언니와 태민 씨를 찾고 있습니다. 지우는 절망했다. 그녀는 경찰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강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강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강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강준이 경찰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강준 씨, 강준은 지우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그녀의 옷은 찢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우 씨,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요. 강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강준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사과에 지우는 봇물 터지듯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쌓였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쏟아냈다. 강준 씨,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떨렸다. 강준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미안해요. 당신의 눈빛을 믿었어야 했는데. 강준은 지우의 얼굴을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믿을 겁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다. 강준은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민과 형이가 강한그룹의 비밀 문서를 훔쳤고 그들이 지우를 납치하여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사실을 모두 말했다. 지우 또한 경찰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경찰은 강준과 지우의 진술을 듣고 형이와 태민을 체포했다. 형이와 태민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강준을 함정에 빠뜨리고 지우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한편 수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동생인 지우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욕심 때문에 네가 위험에 빠졌어. 정말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떨렸다. 언니,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지우는 수진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다. 수진은 지우에게 용서를 받은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그녀는 연예계를 은퇴하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삶을 쫓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강준의 집으로 돌아왔다. 강준은 지우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다. 그는 지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우 씨, 나는 당신에게 줄 게 있어요. 강준은 지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지우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목걸이에는 별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이것은 지우는 목걸이를 보고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목걸이는 당신이 5년 전에 나를 구해주었을 때 당신의 목에 있던 별 모양의 흉터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강준이 말했다. 이 목걸이는 당신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상징해요. 당신은 나의 은인이자 나의 사랑이에요. 지우는 강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고마워요, 강준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우는 강준의 품에 안겨 그에게 키스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준은 지우를 위해 특별한 사무실을 만들어 주었다. 지우는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진의 그림자에 숨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세상에 나섰다. 그녀는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녀의 브랜드는 스타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목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를 상징했다. 그녀의 브랜드는 순식간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녀의 브랜드는 그녀의 이야기와 함께 세상에 알려졌고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강준은 지우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지우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위해 그녀를 지원하고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응원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웃었고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날 밤 강준은 지우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 씨, 오늘 밤 당신에게 줄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강준은 무릎을 꿇고 지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강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당신과 함께 남은 평생을 보내고 싶어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지우는 강준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눈물을 흘렸다. 네, 결혼할게요. 지우는 강준의 품에 안겨 그에게 키스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강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지우는 강준의 손을 잡고 그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강준과 지우의 결혼식은 동화 같았다. 언론은 재벌가 후계자와 신데렐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고 그들은 행복했다. 지우는 더 이상 수진의 그림자에 숨어 살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우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결혼 후 지우는 강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패션 브랜드 스타르를 론칭했다. 그녀의 브랜드는 그녀의 목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와 그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브랜드는 순식간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그녀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신했다. 강준은 지우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행복한 시간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가져왔다. 강한 그룹의 회장인 강준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이다. 회장은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강한 그룹의 경영권은 강준에게로 넘어왔다. 강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책임감을 느끼고 회사를 이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형이와 태민의 잔당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강준이 회사를 이끌기 시작하자마자 강준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들추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준이 회사의 비밀 문서를 유출하고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언론은 그들의 거짓 소문에 현혹되었고 강준은 순식간에 언론의 표적이 되었다. 강준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 시달렸다. 그는 언론의 인터뷰를 거부했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는 지칠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런 강준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녀는 강준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준을 돕고 싶었다. 그녀는 강준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강준에게 말했다. 강준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강준은 지우의 말을 듣고 웃었다. 지우 씨, 당신은 나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해주었어요.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요.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우는 강준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강준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준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강준을 위해 태민과 형이의 잔당들을 찾아 나섰다. 지우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태민과 형이의 잔당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들을 만나 진실을 밝히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그들은 지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우를 비웃었다. 너는 강준의 아내니까 강준의 말을 믿는 거겠지. 우리는 너를 믿지 않아. 지우는 그들의 말에 좌절했다. 그녀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들에게 돈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 이 돈을 받고 진실을 밝혀주세요. 강준 씨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우의 돈을 받고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들은 지우를 비웃었다.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강준이 정말로 큰 죄를 저질렀나 보네. 우리는 네 돈을 받고도 진실을 밝히지 않을 거야. 우리는 강준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버릴 거야.
지우는 그들의 말에 절망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도망쳤다. 그녀는 강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강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강준에게로 향했을 때 그녀는 강준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킬 것입니다. 강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우는 강준의 목소리를 듣고 감동했다. 그녀는 강준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강준을 위해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지우는 강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강준을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강준은 지우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다. 지우 씨, 당신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힘이 나요. 지우는 강준의 품에 안겼다. 강준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저는 항상 당신의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낼 것을 약속했다. 강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세상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형이와 태민의 잔당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은 이미 세상에 널리 퍼져 있었다. 강한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회사는 파산 직전에 놓였다. 강준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우는 강준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준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패션 브랜드 스타를 매각하여 얻은 돈으로 강한그룹의 주식을 사들였다. 그녀는 강준의 곁에서 그를 응원하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강준 씨,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지우의 진심, 어린 응원에 강준은 다시 힘을 얻었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 씨, 당신은 정말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힘이 나요. 두 사람은 함께 태민과 형이의 잔당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그들의 거짓 소문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했다.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오직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것은 태민과 형이가 강한그룹의 비밀 문서를 훔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태민과 형이가 회사의 비밀 문서가 담긴 금고를 열고 문서를 훔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그들은 지우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지우는 영상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곧바로 태민과 형의 잔당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태민과 형의 잔당들이 체포되자 세상은 강준의 결백을 믿기 시작했다. 언론은 자신들이 강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게 사과했다. 강한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했고 회사는 파산 직전에서 벗어났다. 강준은 다시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았다. 강준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언론에게 말했다.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내인 지우 덕분입니다. 그녀는 나를 믿어주었고 내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은인이자 나의 사랑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강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세상은 감동했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민과 형이의 잔당들이 감옥에서 탈출한 것이다. 그들은 강준과 지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들은 지우를 납치하여 강준을 협박했다. 강준, 네가 우리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너의 아내를 포기해라. 강준은 그들의 협박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서 지우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우를 납치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한편 지우는 태민과 형이의 잔당들에게 감금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강준이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영원히 여기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창문이 들어왔다. 창문은 작았지만 그녀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우는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저는 강지우예요. 저는 지금 납치되었어요. 경찰은 지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강지우 씨, 저희에게 장난치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 당신의 남편인 강준 씨를 찾고 있습니다. 지우는 절망했다. 그녀는 경찰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강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강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강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강준이 경찰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강준 씨, 저는 강준은 지우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그녀의 옷은 찢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우 씨,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요. 강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경찰의 추격전은 한편의 영화 같았다. 강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밤거리를 달렸다. 그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태민과 형이의 잔당들을 잡으려 했다. 강준은 지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지우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지우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뒤에 숨겼다. 괜찮아요. 강준이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강준 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지우의 말에 강준은 힘을 얻었다. 그는 더욱 힘차게 달렸다. 그들은 태민과 형이의 잔당들이 숨어있는 외딴 창고로 향했다. 그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고 안을 살폈다. 그때 태민과 형이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왔군 강준. 태민이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감히 우리를 잡으려 들다니.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마. 형이도 비웃으며 말했다. 강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네 아내도, 네 회사도, 네 명예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강준은 태민과 형이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들과 싸웠다. 그는 지우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냈다. 그는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는 그들에게서 지우를 지켜냈다. 지우는 강준의 용감한 모습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안아주었다. 강준 씨,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당신은 정말 최고의 남편이에요. 강준은 지우의 품에 안겨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우 씨,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 수 있었어요. 당신이 내게 힘을 주었어요. 그때 경찰이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태민과 형이를 체포했다. 태민과 형이는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자신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민과 형이의 잔당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준과 지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깨달았다. 한편 수진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동생인 지우와 강준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욕심 때문에 네가 위험에 빠졌어. 정말 미안해. 지우는 수진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다. 수진은 지우에게 용서를 받은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그녀는 연예계를 은퇴하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삶을 쫓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강준의 품에 안겨 말했다. 강준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저는 항상 당신의 곁에 있을게요. 강준은 지우의 이마에 키스했다. 지우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은인이자 나의 사랑이에요. 나는 당신과 함께 남은 평생을 보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낼 것을 약속했다. 태민과 형의 몰락 이후 강준과 지우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강한그룹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강준은 더 이상 차갑고 냉소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지우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인간적인 리더로 변모했다. 그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이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와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강한그룹은 강준의 리더십 아래 새롭게 태어났다. 지우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연예인이나 유명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강준의 아내이자 한 남자의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동생에게 물려주었다. 수진은 언니의 뜻을 이어받아 스타를 더욱 성공적인 브랜드로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강준은 지우의 소박한 삶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화려한 삶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든 것을 해주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소박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느 날 강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 씨,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지우는 강준의 진지한 표정에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비밀이요? 사실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강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당신이 내게서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당신을 속였어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강준의 고백에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강준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강준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지우는 강준의 손을 잡았다. 강준 씨, 괜찮아요. 저는 당신을 이해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해서 거짓말을 했던 거죠. 강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지우는 강준의 품에 안겼다. 강준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해서 거짓말을 했던 거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낼 것을 약속했다. 그날 밤 강준은 지우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 씨, 오늘 밤 당신에게 줄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강준은 무릎을 꿇고 지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강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당신과 함께 남은 평생을 보내고 싶어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지우는 강준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눈물을 흘렸다. 네, 결혼할게요. 지우는 강준의 품에 안겨 그에게 키스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강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지우는 강준의 손을 잡고 그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강준과 지우의 결혼식은 그 어떤 동화보다 아름다웠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는 마치 꿈속의 여신 같았고 턱시도를 입은 강준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수호자처럼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강한 그룹의 회장으로 복귀한 강준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손을 맞잡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며 진심 어린 축사를 건넸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강준과 지우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이탈리아의 한적한 해변에서 강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 씨, 나는 당신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내게 가족을 선물해 주었고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었어요. 지우는 그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강준 씨, 저도 당신 덕분에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사랑을 선물해 주었고 용기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했고 서로를 믿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들은 함께 늙어가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수지는 동생의 행복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했다.
그녀는 지우에게 용서를 구했고 지우는 그녀를 용서했다. 수지는 에스타르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스타가 아닌 능력 있는 사업가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우와 강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강준과 지우에게는 예쁜 딸이 태어났다. 그들은 딸에게 지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은은 아빠의 용기와 엄마의 따뜻함을 닮았다. 그들의 가족은 행복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웃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강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 씨, 나는 당신과 함께 남은 평생을 보내고 싶어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지우는 강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강준 씨,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그들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은인이자 서로의 사랑이었다.